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정윤아입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저도 바쁘게 감사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며칠 전에 북한 관련된 뉴스를 업데이트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나이키,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. 이런 거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입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예, 각자 자유롭게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요. 아마 안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아디다스, 그 브랜드를 북한에서는 아다라스라 그랬어요. 아다라스. 그래서 아다라스 체육복이다 그러면서 위아래 이렇게 한번 유행한 적이 있고,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그 나이키 운동화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돈 많은 애들이 신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그게 유행으로 번지니까 이제 단속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일체 영어 글자 있는 거, 그림 있는 거 이런 것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막았거든요.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북한 그 관련된 영상을 보는데, 북한 사람들이 그 벌링 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. 근데 그 벌링을 치는 그 사람이 나이키가 여러 군 나이키도 아니고 이렇게 된 나이키 있잖아요. 여기 이만큼 큰 거, 그거가 있는 그 유니폼을 위아래를 입고 벌링을 치는 모습을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아예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눈을 씻으면서 봤어요. 이게 진짜 북한이 맞아? 이러면서. 그래서 그런 것들 아예 단속할 줄 알았는데,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를 보니까 평양 지하철 안에서 학생이 언더아머 백팩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또 찍혔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, 야, 이거 북한의 젊은이들이 이거 스포츠 브랜드를 아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,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르면서도 또 들고 다녔던 적도 있거든요. 저도 교원대학 다닐 때, 지금 생각해보면 좀 창피한데, 루이비통 그 가품 있잖아요.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진짜겠습니까? 진짜가 북한에 나올 일이 있을까요? 그 가품인데 그거가 유행을 했어요, 여러분. 그 패턴이.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목에다 하나쯤은 감고 다녀주면, 야, 저거 잘 사는 집에 딸이다 이럴 정도로 그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감고 다녔거든요.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유명한 명품 브랜드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난 그걸 이렇게 보면서, 저 가방도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, 제가 그걸 목도리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목도리를 중국 넘을 때 하고 넘었었어요. 네, 그렇게 비싼 건 줄 모르고. 그러니까 이게 명품 브랜드인 줄 모르고. 그랬으니까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모르고. 근데 어쨌든 그 나이키 이런 거 입고 언더아머 지고 다니고, 그러니까 북한에도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. 근데 그걸 그렇게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방송 심의를 할 때 그게 뭔 브랜드인지 자기네들은 알 거 아니에요. 근데도 그걸 그냥 그대로 내보낸다는 게 신기했단 얘기입니다. 제 얘기는. 그게 입었다 안 입었다, 입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거를 방송에서 내보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. 이거를 이젠 과감 없이 내보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, 어차피 너네는 이걸 봐도 못 알아먹을 거니까 나가도 된다 그러고 내보내는 건지, 아무튼 너무 신기했어요.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변화인데, 대한민국은 외래어가 정말 많죠. 심지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걸 어떻게 바꿔서 써야 되지 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이런 거 완전 콩글리시, 그건 영어도 아니죠.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, 스트레스를 한국말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? 근데 북한에서는 신경질 난다 그러거든요.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다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하는데, 그럼 여러분 북한 안에서는 이런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이자처럼 아르바이트, 스트레스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? 북한 안에서? 여러분들 보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저으실 텐데 사용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이 그 체제상 그거를 못하게 해요. 근데 어쨌든 외래어를 내가 못 써봤더라, 북한에 있을 때.
외래어라고 해봤자 뭐 아인 없고 그것도 어쨌든 뭐 외국 어디 말인지 모르겠. 아인 없고 러스키 뭐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 그건 영어 번 단어대로 하는데 여러분 그거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아이스크림이 정말 많이 잘못 알려졌는데 뭐 오름보숭이라고 한다고.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오름보숭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에요.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중에 이렇게 꼬치가 껴져갖고 하드라 그러죠. 하드한 거. 그거는 북한에서 에스키모라 그래요. 에스키모. 예. 그리고 그냥 아예 막 얼음에다 사탕가루 이거 사카린 넣어가지고 그냥 이거 뭐예요? 꼭지 끼워서 이렇게 말린 거 그런 건 뭐 까까오라고도 하고 뭐 얼음 과자 이렇게도 얼음 과자라고는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얼음 보숭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확인되지 않은 북한 단어라고 떠도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아 이거는 방송용으로 뭐 개국 콘서트나 뭐 드라마 영화 촬영하면서 웃기려고 만들어냈나 보다 하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거든요, 여러분.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그 여기 배우자, 연기자분들이 그 북한 말씨 흉내낼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잘못 알려진 것들도 있는데 북한 안에는 어쨌든 외래어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좀 웃긴 게 뭐냐면 외래어는 사용 못 하는데 일본 단어들은 많이 사용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기죠. 그래서 김일성이 뭐라 그랬냐면 이미 인민들 속에 너무나도 이렇게 대중 단어로 잡혀 있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말로 바꿔주면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오래 만연하게 쓰고 있는 단어는 놔둬라. 그래서 놔둬진 게 뭐 우아기, 메가니, 오봉, 박개주, 쓰레받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북한에.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. 오히려 대한민국에 오니까 일본 단어들을 많이 안 쓰세요. 북한이 더 많이 씁니다. 아직도 물컵을 거푸라 그래요. 거푸 달라. 예.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잔재는 남아있는데 오히려 영어와 같은 이런 외래어는 없어요.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북한 인민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어요. 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이러냐면 볼링을 치면 스트레스도 뭐 많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나 이 사람은 전문가를 대변해서 나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전문 용어로 받아들여서 이걸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사용하나 했는데 그 뒤에 또 여자분이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되고 막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. 정은이가 저번에 그 수해 피해 현장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 단어를 5개 정도 사용했거든요. 근데 지금 북한이 남한 말투 따라하면 따라 했을 때만 첫 번째는 6년형 노동교화용에 넣고 만약에 따라한 데서 그치지 않고 유포했을 때는 사형에까지 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법을 만들어냈거든요. 그래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다음에 평양문화어보호법 청소년 사장보장법 뭐 이래가지고 김정은 시대 와서 지금 3대 악법을 만들어냈어요. 한류 때문에. 다 한류 때문입니다. 그래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보면 이걸 58조, 59조에 나란히 넣어가지고 뭐 불순녹함을 혹은 남한 말투 따라했을 때 이거 사용까지 하겠다라고 아예 법조항으로 딱 만들어놨거든요. 지금 아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놓은 거죠. 그 젊은 세대들에게 퍼지고 있는 그 한류에 대한 것에 대한 공포감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자체가 이게 바람 아래 촛불 같은 그런 정권이다 보니까 이 체제 부실성 때문이라도 이런 한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거죠. 그렇게 했는데 그럼 스트레스는 사용하게 하나?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제 입장에서는. 근데 아무튼 한 사람이 아니라 뭐 2-3사람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.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, 여러분. 정말 북한이 이게 변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은이가 자기가 실수를 이렇게 남한 말을 사용했으니까 저런 뭐 스트레스나 이런 전문 용어들은 쓰게 하는 건지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자꾸 북한이 변화한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거가 통일이 되면 언어의 갭이 많이 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스트레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뭡니까? 이러면 이것도 소통이 안 되는데
그렇게 자꾸 외래어를 사용하게 어느 정도 풀어준다면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겠죠. 여러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. 내가 하루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외래어를 몇 개나 사용하는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생각보다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 사용한다면 너무나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북한의 그 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지금 북한에도 북한 젊은이들을 막 휙휙 그냥 막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한류 너무나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